안녕하세요, 닥터 윤입니다. 이번 주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전이 아닌 신생암 걸릴 확률이 극히 드문가요? 그런 얘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봐요.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얘가 일로 전이가 된 게 아니라 얘 따로 생긴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? 네, 저는 갑상선암 있었고 뒤에 직장암 생겼다고 하시네요. 위암 있었고 그 뒤에 갑상선암 생기셨다고. 의외로 중복암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. 카페 같은 데 읽다 보면은 전이가 아니고 새로운 암이 또 생기신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. 난소암인데 유방암도 걸린 경우랑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아니라 폐암이 새로 생긴 경우 등도 봤습니다. 근데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췌장암과 폐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이가 아니라 각각 다른 암 두 개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. 원래 있던 암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전이가 아닌 경우 두 개가 따로따로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뭐 내가 폐암에 걸린 환자다. 폐암 걸린 사람은 절대로 위암이나 대장암이 안 걸릴까요? 별개 문제겠죠. 오히려 완전히 건강한 사람보다는 한 종류의 암이 있는 사람이 다른 암도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걸리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. 암에 취약한 몸 상태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중에서도 더 취약한 종류의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게 걸리셨을 거고, 기본적으로 다 암에 취약한 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암도 올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특히 뭐 하나 암을 해결하고 나중에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종류의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꽤 많이 보이고요.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. 항암 치료 중 탄산음료 괜찮나요? 콜라인 피지오를 좋아하는데 라임맛 카페인이 첨가된 탄산음료인데 커피 하루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은 괜찮다던데 탄산음료는 항암 중에 괜찮나요? 저는 탄산수로 바꿨습니다. 설탕이 간에 미치는 영향이 술이랑 비슷하다고 해서요. 다른 분은 너무 많이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면 종이컵 한 잔 분량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. 항암 중 속이 불편할 때 시원한 콜라 사이다 마셨어요. 단 걸 많이 먹는 건 안 좋죠. 항암하실 때 속이 답답하다며 탄산음료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.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또 다른 분도 항암 중 콜라인 자주 마셨어요. 그리고 또 한 분은 제로 콜라, 제로 사이다만 마셔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. 항암 때 일반 탄산이 없는 그냥 물보다는 탄산수가 먹기가 훨씬 낫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. 탄산 자체가 몸에 그렇게 흡수 많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해도 몸에 해로울 건 또 없는 탄산수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이 문제죠. 뭐 액상과당부터 시작해서 설탕도 그렇고 첨가물들 그런 게 문제인데 항암하는 도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 드실 상황에서 이게 땡긴다면 그냥 드세요. 그게 맞습니다. 그러고 오히려 카페인은 뺄 수 있으면 빼면 좋고요. 그리고 항암 이후에 먹을 거 잘 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탄산음료를 통해 쓸데없이 당을 많이 몸에 넣어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당연히 그럴 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. 뭐 정 마셔서 며칠에 한 잔 먹는다 그 정도는 몸에 무리 될 정도는 아니고요. 대신 하나하나를 보면은 며칠에 한 번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매일 이상한 걸 먹고 있으면 안 돼요.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항암 치료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요? 항암 후 중간점검 때 재발이 생기면 약효 없이 내성이 생긴 거라고 말하는 것인가요? 대장암 수술 후 암세포를 제거했으나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3기 판정받고 항암 치료 예정인데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당장 없지만 항암약 쓰다가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얻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조직검사 결과 약발 잘 안 받는 점액성 선암이라는 암세포를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항암제를 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런 걸 주셨네요. 항암 중에도 암이 커졌거나 없던 전이가 생겼을 때죠. 병변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있어도 그렇고요. 그래서 항암 중에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는 거죠. 저희 아버지도 내성이 생겨서 약을 바꿨어요. 약발이 안 듣는 거죠. 또 다른 분은 암이 줄다가 다시 커지거나 전이 되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약을 써도 반응이 안 먹히는 거죠. 저희는 항암 전 피검사, 엑스레이 매번 찍으셨고요. 전이가 되거나 원래 있던 암세포가 커지면 내성 생겼다고 약을 바꾸더라고요. 3개월마다 CT 결과 보고 매 회차 혈액 검사해서 항암 여부 진행 결정함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내성이라는 게 항암제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혹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내성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요. 애초에 처음부터 그 항암제가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성이 생겼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 표현을 하고요. 그래서 내성을 판단하려면은 CT나 뭐
MRI나 뭐 이런 검사를 해갖고 암이 이제 크기가 커졌는지 뭐 개수가 많아졌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. 아니면 혈액 검사로 암 표지자 검사 같은 거 해서 그 숫자들을 찍어보고 암 활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주기적으로 CT 항암하면서 찍어보고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약 종류를 바꾸거나 치료 방식 자체를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내성이 생겼는지 뭐 아니면 제 약발이 잘 받는지는 치료를 어떻게든 최대한 잘 받으시고 몸 컨디션 잘 유지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마다 받을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걱정할 수가 없어요. 벌어지는 일에 맞춰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상입니다. 이럴 때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